안녕하세요. 웰스 피부과 최원우 원장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오늘이 8월 말일인데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제 진료실에서도 여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많은 저희 손님들, 환자분들이 기미 때문에 한둘 예약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기미 치료는 이제 가을이면 시작할 때가 됐죠. 그래서 오늘 최신 기미 치료의 방법하고 어떻게 또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미 치료의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레이저 토닝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이름으로 기미 치료 시작한 지도 거의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저 토닝은 엔디아그, 특히 Q 스위치 엔디아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미 색소에 해당하는 멜라노좀을 레이저로 파괴하는 형태의 치료죠. 대신 에너지를 낮춰서 안전하게 여러 번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레이저 토닝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Q 스위치 엔디아그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레이저 토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한 에너지로 여러 번 토닝을 하다 보면 얼굴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또는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는, 즉 쉽게 뻘개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일이 일반적 레이저 토닝의 흔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한 5, 6년 됐나요? 그때부터 피코 토닝이라는 것이 등장하여서 기존의 Q 스위치 엔디아그를 피코 레이저로 대체하는 새로운 기미 치료가 한 5, 6년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피부과 학회 때 이렇게 장갑을 딱 끼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 피코 토닝의 시대다 라는 이름으로 학회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코 레이저 토닝은 기본적으로 이름이 의미하다시피 기존의 Q 스위치 엔디아그 대신 새로 개발된 파장대가 매우 짧은 피코 레이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코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55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 두 번째는 1064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 이렇게 두 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55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는 세계적으로 피코쇼라는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아직까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장치인지라 국산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미를 치료하는 피코 토닝에 있어서 755 나노미터의 피코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1064 파장보다 755 파장대의 레이저 광원이 까만색 색소에 더욱 선택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이죠. 물론 755 나노미터 파장의 피코쇼 레이저도 한계는 있습니다. 1064 파장의 피코 레이저의 장점은 바로 레이저 빛 자체가 피부 속에 좀 더 깊숙이 침투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755 나노미터의 파장은 피부에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피코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완벽에 가깝게 기미 치료를 하려면 755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부터 피부의 중간층 정도에 퍼져 있는 색깔을 파괴해서 없애고 1064 파장의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는 그보다 더 깊은 층에 있는 색소까지 파괴한다면 피부의 거의 전층에 있는 기미를 없앨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피코 토닝을 받고자 이미 좀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 주십시오. 선택하고자 하는 병원에는 755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와 1064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가 모두 있는가, 그래야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기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55 나노미터의 피코 레이저가 그 오리지널인 피코 슈어인가 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기미 치료는 이렇게 피코 토닝이 요즘 대세입니다. 아마 기미 치료 받으시려고 알아본 분들 이제 일반 레이저 토닝보다는 피코 레이저 토닝으로 많이 옮겨 오셨을 거고, 오늘 제가 언급드린 대로 피코 레이저 토닝을 받고자 하신다면 두 종의 레이저를 가지고 모두 번갈아 가면서 받는 복합요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오늘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하지만 레이저 자체가 갖고 있는 기미 치료의 한계도 있습니다. 레이저 자체가 갖고 있는 기미 치료의 한계는, 레이저는 이 빛이라는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인체 속에서의 멜라닌은 거의 물 속에 잠겨 있는 듯한 구조죠. 우리 몸은 거의 80%가 수분인 걸 알고 계시죠?
피부가 우리가 보기에 바싹 말라 보여도 그래도 인체 조직 내부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물속에 멜라닌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고로 파장이 피부에 들어가서 멜라닌 색소로 흡수된 다음 열을 발산시킨다 하더라도 이 열은 주변의 확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멜라닌을 다 파괴할 수는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장치의 기미치로 있어서의 또 다른 한계는 바로 침투 깊이 한계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755나노미터도 쓰고 1064 파장도 쓰는 복합요법을 추천드렸지만 그래도 1064 파장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영역에도 레이저가 닿지 않는 저 깊은 영역에도 기미 색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저의 한계는 바로 레이저는 눈에 보이는 색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 미래에 생길 색소를 예방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빛의 선택성을 따라서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까만색이 있을 때만 폭발력이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몇 개월 뒤에나 생길 수 있는 기미에 미리 예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레이저 장치를 이용한 기미 치료의 한계입니다. 그럼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좀 더 완벽에 가까운 기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레이저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먹는 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미약이라고 해서 딱 처방되어 있는 약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이미 시판이 허가된 약물이긴 하나 그 시판 허가를 비교적 다른 용도로 받았지만 최근에 기능이 기미를 좋게 한다고 알려져서 처방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트란자믹 애시드 정입니다. 트란자믹 애시드 정은 기미 치료에 사용된 지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으로만 봐도 1900년대 말부터 이것을 사용해온 흔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피코 레이저 토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레이저 토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줄 거로 예상했으나 역시 피코 토닝도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저를 포함하여 경험이 있는 피부과 의사들은 피코 레이저 토닝을 하면서 대체로 트란자믹 애시드 정을 동시에 복용시켜서 효과도 높이고 치료 속도도 빠르게 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트란자믹 애시드 정의 이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기미의 색소를 흐리게 하고 또 한편 레이저 기계의 한계인 색소가 생산되는 과정, 즉 미래에 색소가 생길 것을 일부 예방하는 역할을 이 약물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먹는 약은 약간의 부작용을 갖게 되어 있죠. 트란자믹 애시드 정도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요. 한 100명 정도 처방을 하다 보면 제 경험상 3명에서 4명, 즉 3-4% 정도의 환자분께서 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트란자믹 애시드 정의 복용 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이 되겠습니다. 원래 트란자믹 애시드 정은 큰 수술을 앞두거나 또는 상처가 크게 났을 때 피를 빨리 먹게 하기 위한 지혈제로 개발되었던 약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미가 좋아진다는 용도가 널리 알리면서 지혈 용도로는 많이 안 쓰이고 있을걸요. 거의 기미 치료로 처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미 치료를 위해서 트란자믹 정을 얼마의 양으로 어느 간격으로 며칠 동안 처방할까는 의사의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대체로 제 느낌으로는 기미 치료를 처음 접하는 초보 의사 선생님들은 트란자믹 애시드 정의 처방 방법을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주변 동료들을 보시더라도 오랜 기간 레이저를 다뤄보고 기미 치료를 하신 분들이 트란자믹 정에 대한 처방들을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역시 요즘 기미 치료할 때 물론 모든 기미 환자에게 트란자믹 정을 레이저와 함께 처방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모양, 특정 부위 또는 레이저 치료 후 반응에 따라 선택적으로 트란자믹 애시드 정을 처방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새로 나온 레이저인 피코 레이저 토닝이라는 소개도 좀 드리고 피코 레이저 토닝 역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미약을 같이 동시 복용하는 방법 또한 소개를 좀 지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도 아마 기미 치료 여러 번 받아보신 분들은 기미 치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레이저로 받아도 또 올라오고 여름 되면 또 올라오고 이거 치료 받아야 되나 이런 불신이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거무죽죽한 뺨에 생기는 기미란 사실 병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미는 자외선으로부터
그 부위의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커튼을 친 정상적인 방어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눈에 띄는 기미를 흐리게 해서 미용적으로 보기 좋은 단계까지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예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상 방어 기전을 망가뜨리는 일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결국 색을 흐리게는 해줬지만 다시 자외선을 받으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방어 기능을 작동시켜서 기미를 조금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둔다는 뜻이지요. 치료를 받아도 또 기미가 생기네,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아서 얼굴이 그래도 좀 밝아졌고 내 기미가 그래도 조금 생기는 걸 보니 나의 방어 기능은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일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미에 대한 이야기가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요즘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그런데 많이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최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